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름님, 제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굉장히 또 신년에 맞게 아주 활기차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2019년은요 기해년 돼지띠, 게다가 황금 돼지띠입니다. 와. 작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올해 새롭게 2019년, 물론 나이 한 살 먹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저같이 좀 나이 들어가면요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신년 초에는 좀 날카롭기도 하거든요. 조심해요. 저희 조심해요. 날카롭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슬픈지. 게다가 제가 작년에 몇몇 사람 만나는데 그렇게도 보니까 다들 또 성인병 하나씩 달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셔야 되고요. 저희 방송 들으면서 영상 예부와 들으면서 좀 출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뮤직비디오, 정말 올해 연초에 어울리는 뮤직비디오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기 전에 올해 어떻게 다들 신년 계획 세우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이님, 어떻게 올해 계획 세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의 신년 계획은 한국 영화를 많이 보자예요. 왜냐면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본 게 10손가락도 안 되는 것 같을 정도로 정말 그래요? 안 보는 것 같아서.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 영화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막 싫다, 막 알탕 영화다, 소재 다 뻔하다 이러는데 그래도 보고 욕하려고. 감기기 너무 많이 들어요. 신기하죠? 맞아.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왜 이걸 좋아하지? 왜 이런 영화를 만들지? 라는 거를 좀 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영화를 봐야지 사람들이 좀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좀 자본이 모여야지 좀 괜찮은 영화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무 그동안 소비를 안 했다라는 반성이 많이 들어서 저의 2019년 계획은 한국 영화를 많이 보자예요. 영상예봉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국 영화 사랑해주세요. 저희가 보면은 저희도 팟캐스트를 갖다 방송하면서 좀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뭐 한국 영화 뭐 3편 중에 하나의 키워드로 하면 1편 정도는 좀 껴있고. 근데 거의 다 옛날 영화 나오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주제가 그렇게 따라간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정말 한국 영화 많이 본 것 같고 개봉작 내지는 흥행작들은 거의 다 본 것 같거든요. 의외로 뭐 외국 영화보다는 한국 영화를 봤던 이유가 뭐 논문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요. 보통 한국 영화를 통해서 뭐 한국 사회 내지는 그 역사를 계속 보기 위해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공부하려면서 보려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 제이님께서는 새롭게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말씀해 주셨고요. 여름께서 오늘 황금 돼지띠의 어떤 신년 계획 세우셨어요? 저는 원래 뭐 한 해가 지나가고 이런 거에 별로 의미를 두는 성격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제가 한 1년 정도 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서 이제 노는 것도 지치고 뭔가 할 것도 없고 해서 빨리 올해가 가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도 되는데 괜히 막 올해가 가면 내년에 열심히 살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면서 새로운 해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새롭게 갈피를 잡아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진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남자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뭔가 제가 갈피를 잡아야 제가 뭔가를 잡아야 뭐 저희 가족이나 아니면 제 남자친구나 다른 주변 사람들도 그거에 맞춰서 뭔가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제가 뭔가 방해물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지금 갈피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이님 말씀 들으니까 한국 영화도 많이 봐야 되는 건 맞는데 한국 영화 많이 보면서 제 갈피를 잘 잡겠습니다. 우리 여름께서는 좀 갈림길 문턱에 서 있으시네요. 선택의 기로. 어떤 선택을 하시든 좀 후회 없는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신년 계획 세우셨고, 저는 뭐 모르겠어요. 뭐 특별하게 어떤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뭐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긴 하는데. 저는 좀 부지런하게 살려고요. 성실하게 보니까 저는 계획을 세우면 대체로 좀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뭐 사업적인 것도 있고 일적인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좀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막내 동생이 또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혼자 살아갈 또 자신은 없더라고요. 빨리 선물 드려야 되는데. 선물 빨리 주세요. 여자친구 빨리 배달해 주세요. 그런데 뭐
생기려면 열심히 부지런히 어떤 모임도 가고 사람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꼭 또 대가 또 이렇게 처지가 되면 상황이 되면 또 열심히 또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이어서 그렇거든요. 예, 제 계획은 이렇고요. 우리 연우님, 제이님 계획 잘 들어봤고요. 요즘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기해년 돼지띠에 맞아가지고 활기찬 계획 좀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설사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기로 해요. 그거 있잖아요. 작심삼일 모이면 다 평생 간다. 그러네. 365일이 아니라 평생인가요? 3일마다 계획을 바꾸면 되겠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신년 돼지띠의 첫 번째로 가져온 뮤직비디오는요. 워너원의 이제 봄바람입니다. 좀 우연히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진다는 전 느낌을 받았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뭐 워너원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의 다른 뮤지션들의 뮤직비디오를 좀 고려하다가 워너원이 이제 그 해체가 되잖아요. 저희가 과거에도 워너원 뮤직비디오 한 편 했죠. 그것도 좀 반응이 좀 좋았거든요. 워너원 팬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때는 약속해요. Promise You라는 그 뮤직비디오 노래를 좀 했었는데 드디어 그 끝이 왔습니다. 워너원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 봄바람으로 끝을 맺게 됐는데요. 이게 11월 달에 공개가 됐죠, 작년. 그런데 저희는 1월 연초에 좀 들고 왔어요. 워너원을 좋아하시는 팬들 많으실 텐데 저희랑 같이 좀 방송 들으시면서요. 워너원 뮤직비디오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요. 우리 워너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멤버들 기억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은 제목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봄바람 아닙니까? 네. 예, 봄바람 아직 봄은 멀었는데요. 금방 또 이제 벚꽃 날립니다, 여러분. 이 봄바람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예, 우리 제이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봄바람 불면 벚꽃이 다 떨어지잖아요. 예. 벚꽃이 다 떨어지는데도 사람들이 그 벚꽃에 떨어지는 풍경을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약간 이 앨범이 마지막이기도 하니까 워너원이 이거를 끝으로 이제 없어지잖아 다. 예. 그래도 이 워너원이 함께했던 그 시간, 약간 그런 것이 의미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 아름다우니까 봄바람이 불 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지은 것 같은데 되게 맞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또 계절상으로도 맞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지은 제목이 들었고 되게 봄바람이라는 게 저는 워너원 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는데 되게 팬한테 이입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렇게 사라지다니.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근데 그 팬들은 아마 근데 그럴 거예요. 그 좋아했던 순간만큼 너무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좀 되게 의미 있는 마지막 곡이로서 봄바람이라는 제목이 되게 잘 어울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워너원이란 이름으로 활동한 게 한 1년 조금 넘죠. 한 1년 6개월, 6개월. 예, 1년 6개월 정도 되고 예전에 저희가 그 약속해요 할 때도 그 가사에 벚꽃 떨어지던 즈음에 찾아왔잖아요. 불쑥 워너원이. 그리고 그 뒤에 1년 6개월을 갖다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심지어는 월드 투어도 하고 예, 홍콩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도 갔다 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봄바람. 이 앨범 제목도 지금 보니까 1의 11승은 1. 연산 시리즈죠. 저희도 이제 과거에 뮤직비디오 다루면서 0, 1과 관련된 뭐 의미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제가 파워 오브 데스티니, 즉 운명의 힘이에요. 운명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운명같이 찾아왔고 운명같이 떠나는 워너원의 이제 봄바람입니다. 예, 연우님께서는 이 제목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보통 막 봄바람 들었다 약간 이런 표현하면 막 사람이 붕 떠가지고 막 이렇게 빨빨거리고 다니는데 봄바람 들어가지고 저러고 다닌다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 특히 막 장난으로 막 아주머니들한테 그런 걸 되게 많이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왜 봄바람이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별을 하는데도 들뜨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건가? 이상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사를 들어보니까 봄바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봄바람이 지나간 후에 다시 만나자라고 예. 이렇게 이런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또 봄바람이 지나고 나서 만나자고 하지? 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그 벚꽃이 떨어질 때 봄바람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여름이 막 초여름이 시작될 때 예.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노래가 마지막 노래라는 점에서 왜 이렇게 작사를 한 거야?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뭔가
다시 만나자고 약속은 하지만 그때 또 봄바람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시즌 4가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마마에서 티저 영상이 그렇게 아예 생중계로 다 공개가 됐고 그러니까 뭔가 기만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노래 자체는 되게 팬송 같은데 은근히 홍보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좀 저는 팬이 아니지만 괜히 열받았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티저로 공개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 저희가 뮤직비디오 다루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왠지 여자는 2번 했잖아요. 프로듀스 워너분에서. 남자도 2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CJ도 영리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획사들도 굉장히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흔히 얘기하는 3대 기획사를 제외하고 중소기획사들은 자신의 연습생들을 대비할 채널이 굉장히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어떤 채널을 갖다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을 테고 CJ가 그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습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기회잖아요. 먼저 데뷔를 갖다가 해서 얼굴을 알리고 예, 노래도 알리고 그 다음 활동이 오히려 또 기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워너원의 이제 그 활동을 좀 보면서 프로듀스 워너원이라는 이런 포맷 물론 이제 점점 화제성이 떨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화제성이 떨어지는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한국의 어떤 K-팝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떤 뭐 경영이라든지 좀 전략을 볼 수 있어서 좀 흥미롭다는 생각도 좀 들었네요. 네. 예, 우리 또 다시 그 뮤직비디오로 이제 돌아가면서요. 이 지금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오프닝을 여는 게 그 반지를 떨어지면서 출발하지 않나요? 물이라는 그 소재 내지는 그 배경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하는 여러 소재라든지 특히 어떤 배경이 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리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반지를 물에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그거 예. 반지 보니까 저희 했던 뮤직비디오 약속해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맞아요. 반지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를 연결시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 반지를 물에 떨어뜨리는데 마치 일부러 버리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때 그 약속해요라는 그 추억을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또 물속에 원어원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 뮤직비디오 전체적으로 해체해도 원어원은 원어원이다? 약간 우리가 없어져도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는 원어원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버리고 막 없고 막 이래도 그래도 원어원은 뭔가 흔적처럼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반지 같은 경우도 약간 일부러 그렇게 상징하게끔 그 약속해요 팬들이라면 당연히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떠올리게끔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우리가 떨어진다는 표현 자체가 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지가 떨어졌다는 것은 끝났다라는 의미처럼 들리고 있는데 우리 제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에 떨어지는데 또 이제 물 아래에는 또 원어원의 하나하나 또 멤버들이 있는 거죠. 우리 연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 반지라든지 그 밖에 이 뮤직비디오의 배경. 저도 반지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해요라는 뮤직비디오에서 강조됐던 반지가 뮤직비디오가 시작과 동시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게 사라지는 듯한 모습이 나와서 처음에 내가 저거 왜 버리는 거야? 약간 이렇게 충격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물속에 떨어지니까 같이 카메라가 물이랑 같이 물속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물속에 위치하고 있는 멤버들이 군무를 추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물 위에 서 있는 멤버들이 있고 물 아래에도 멤버들이 있어라고 해서 그 멤버들을 연결시켜주는 게 결국엔 그 반지가 상징하는 워너원의 팬들, 워너블을 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지를 그 매개체로 사용한 거지 반지를 버린 게 아니구나라고 저는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그 물 위에 혼자 멤버들이 있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다니엘 군이 혼자 농구를 하는 듯한 장면이 있어요. 그때도 유일하게 바닥으로 무언가를 던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농구공을 바닥에 이렇게 튕기게 되는데 그때는 공이 물속으로 쓱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냥 땅에 튕겨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반지만이, 그러니까 워너블만이 두 멤버들과 그 각각의 인물들을 연결지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에서 반지, 그 워너블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반지를 통해서 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우진 씨인가요? 우진 씨가
타고 나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 처음에 데뷔곡이었죠. 에너제틱. 에너제틱에서도 그 카트가 등장을 해요. 맞아, 근데 맞아. 이게 똑같이 재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마지막 곡에서 다시 카트가 사용된다는 건 처음 시작과 끝을 연결 지으려는 시도가 예. 그런 소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원원에 관심 없다고 하시면서 그 멤버 이름 다 아시네요. 멤버는 다 알아요. 저도 다 알아. 그래요? 저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저는 다니엘밖에 모르는데. 저는 크루스 원원을 초창기는 봤답니다. 아, 그러셨군요. 또 똑똑하셨어요, 이제 저. 픽업 하셨네요. 지금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그 포인트를 집어주신 것 같아요. 이 공간이 물 위에 공간이 있고 또 물 아래에 이제 공간, 그러니까 두 세계가 물을 갖다가 경계로 해서 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반지 말씀하셨는데 이 반지를 갖다 떨어뜨리면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갖다가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 뭐 연결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물을 갖다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봤거든요. 왜 물 튀기면서 춤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러네요. 그렇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물 위에서 그 멤버들을 비칠 때는 한 명 그 멤버 하나하나의 이제 개인들을 비추는데 물 아래에서 비출 때는 그 원어원이라는 그 집단 이미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집단 그 팀을 비춰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공간을 갖다가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따라가시는 것도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뮤직비디오 처음 볼 때는 그냥 원어원 하나의 멤버를 다른 뮤직비디오에 비해서는 더 오래 길게 클로즈업과 뭐 줌인을 해서 보여준다는 생각을 가져서 아 이게 마지막으로 활동을 끝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더 기억해달라는 그런 제스처처럼 보이더라고요. 뭐 그렇게만 보이고 그런 것이 이제 주목했었는데 다른 것들도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니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약간 이제 반지라는 중요한 키워드, 우리 연산 시리즈에 나오는 그 영 하나라는 얘기겠죠. 그거 외에도 여기서는 다른 소재들 통해서 원어원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밖에 또 뭐가 있나요? 저는 장소가 되게 자주 바뀌잖아요. 근데 구름이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장소가 계속 바뀌어도 뒤에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추는 데 따르면 뭐 구름이 이렇게 계속 흐르는 듯한 느낌? 근데 구름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구름의 움직임이 심지어 움직임은 정말 우리가 인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흐른다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좀 인지하지 못해도 항상 흐르는 구름이 있는 것처럼 자기 원어원도 만약에 해체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팬들의 뒤에서 어딘가에 이렇게 어딘가에 떠다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약간 우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다고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를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적지 같은, 그러니까 근무실 때 유적지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유적지라는 거를 생각하면 역사가 흘러도 남아있는 흔적이잖아요, 유적지가. 예. 그래서 좀 원어원도 약간 그런 상징처럼 유적지처럼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유적으로 남을까요? 팬들이 그만큼 많았으니까 기억해주는 사람이 많겠죠. 얼마나 돼요, 팬들이? 아까 그 팬클럽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워너블. 이름도 굉장히 잘 지었네요. 워너블. 정확하진 않는데 예. 뭐 그런 수치를 막 따지잖아요. 그 초도? 예, 예. 그러니까 몇 주간의 앨범 예. 판매랑 거의 방탄이랑 엑소랑 비슷할걸요? 그래요? 근데 아, 굉장하네요. 되게 저는 데뷔한 지 별로 안 됐는데 그런데 굉장히 아쉽겠다. 이 CJ나 다른 이 엔터테인먼트 맞아. 회사들은 해체한다니까. 아마 그 이전에 좀 얘기가 있었겠죠. 예전에 있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아마 좀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럴 바에야 이제 해체하고 또 다른 티저. 아이즈원을 열심히 밀어주고 있더라고요. 맞아. 진짜 지하철 이런 데 다 아이즈원 광고. 그래요? 네. 아이즈원은 멤버가 몇 명이에요? 갑자기 아이즈원으로 튀었는데.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으시구나. 아이오아이 해체할 때 얼마나 슬펐는지. 근데 아이오아이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그냥 소미는 뭐 하고 있는지 소미 빨리 데뷔하는데. 청아만 기억나고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다시 또 원어원의 봄바람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제이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이 표현이 이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세트에 있어서 이제 실내 공간
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구름에 굉장히 그 소재에 초점을 맞추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유적지와 같은 공간. 저는 처음에 그 유적지 공간 봤을 때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뭐 유적지 같지도 않은 유적지 그 세트에서 군무를 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하얀 그 세트를 배경으로 해서 복장도 그렇게 컬러풀하지 않고 좀 무채색의 옷을 입고서 멤버들이 추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 뮤직비디오는 에너제틱이었잖아요. 정말 시작을 갖다가 잘 보여주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곡이 굉장히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컬러풀했던 것 같거든요. 그에 비해 지금 봄바람은 이 노래 자체도 리듬이 굉장히 템포가 좀 느린 것 같고 전반적으로 춤도 그렇게 힘이 있다기보다는 좀 더 리듬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여름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제이님께서 말씀하셨던 실내 공간 그 표현이나 좀 주목하시는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공간을 아주 명확하게 나눠서 교차 편집하고 있다는 게 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멤버들이 물 위에 이렇게 혼자 서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혼자 막 거닐고 되게 아련한 표정 지금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면서 그렇게 되게 뭔가 고민하고 있고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민현군이 이렇게 반지를 떨어뜨리면서 갑자기 되게 일상적인 공간이 집이라는 공간이 등장해요. 거기서는 뭔가 이야기가 진행된다기보다는 그냥 막 멤버들 둘이서 장난치고 뭐 수영하는 척을 한다던가 뭘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일상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되게 환상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까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적지 같은 데서 춤을 춘다던가 아니면 뭐 되게 우주같이 막 별이 떠 있는 곳에서 춤을 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비현실적인 그런 공간이 세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들이 계속해서 교차 편집되면서 어떻게 겹쳐져 있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그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멤버들의 모습이 되게 과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았고 그리고 혼자 있는 모습은 물론 지금은 해체를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근미래인 거죠. 이제 각자 이제 혼자가 될 멤버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때 혼란을 겪을 멤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비현실적인 그런 공간은 뭐 우주, 신전 이런 뭔가 큰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자세한 배경이 아니어서 미래를 그냥 상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우 씨가 테이프를 다니엘 씨가 이렇게 노크를 두드리면서 나중에 성우 씨가 테이프를 받게 되는데 그게 신전에서 받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또 집 안에서 트는 그런 장면으로 엔딩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테이프가 무슨 음악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뭔가 그 멤버들이 다시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가 무슨 음악을 만들 거야 라는 걸 그 과거에게 전달해주면서 뭔가 희망을 심어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는 공간을 세 개로 나누고 있지만 동시에 시간도 세 개로 나누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난 해석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어제 공간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게 특히 실외 공간 있잖아요. 아까 뭐 역사적인 뭐 유적지처럼 보이는 공간 아니면은 그 밖에 뭐 사막도 등장하지 않나요? 그런 이제 좀 어디서 봤을 법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장소를 생각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가상의 공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눈에 확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실내에서 이 멤버들 하나하나를 비춰줄 때 그 공간이 좀 눈에 좀 띄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시간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원원이 이제 같이 춤추며 활동하는 공간은 구체적인 어떤 이런 현실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이면서 좀 상상의 공간인 것 같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좀 과거 내지는 뭐 현재나 미래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뭐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 표현 면에 있어서 공간을 어떤 시간적인 선호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까 그 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이님? 문을 두들기고 그 장면에 대해서 저는 뮤직비디오 처음에 문을 두들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을 어떻게 하나요? 마찬가지로 문을 두들겨서 건네주면서 끝나는 건가요?
마지막에서 벽을 예. 이렇게 두드리니까 방 안에 있는 멤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끝이 아,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노크를 한다는 것도 뮤직비디오의 도입으로서 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장면 때문에 말씀하신 벽이 없는 문을 두들기면서 방 안에 있는 멤버들이 쳐다보는 거를 보면서 여름님이 말한 것처럼 이 공간들 간에 뭔가 시간상의 격차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노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약간 추억에 두들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뮤직비디오를 처음 딱 봤을 때 저는 노래랑 뮤직비디오 분위기랑 정말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벽을 두들기는 장면에서 멤버들이 쳐다보는 걸 보면서 이게 시간상의 격차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같이 있는 방 같은 데서는 되게 다른 멤버들이랑 뭔가 여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같이 하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가상의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간에서는 혼자 있잖아요. 다들 각자 약간 예. 그런 느낌이 뭔가 그 방 안에 있던 추억을 그리워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그런 상반된 분위기가 오히려 이 워너원이 같이 했던 것들이 뭔가 가치 있게 만드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 찾아보면서 워너원 이렇게 구글링 하다가 본 건데 관계성 케미라고 했나? 케미 관계? 그래서 그 위키에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멤버 사이의 케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명 같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멤버 수가 11명이나 되니까 예.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그런 걸 수 있는데 그런 관계를 되게 좋아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름이 모모즈 이런 식으로 예. 붙여진 제목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팬들이 어떻게 보면 워너원이라는 그룹 자체가 개인 팬들도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예. 그래도 보이그룹의 어떤 팬을 끌어들이는 힘은 이런 관계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그런 거를 또 소속사에서도 잘 알고 이 워너원 내부적으로도 되게 사이가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재미난 것 같아요. 이게 팬들한테는 어떻게 그 호소하고 있을까? 내지는 교류 내지는 교감하고 있을까? 뭐 뮤직비디오 내지는 여기 등장하는 원어원 내지는 다른 뭐 아이돌 그룹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아까 관계성이라고 말드렸는데 그건 팬들이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 멤버와 이 멤버는 뭐 이런 관계처럼 보이고 이 멤버와 저 멤버는 이런 관계처럼 보이고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들려요. 여기 원어원이라는 이 일종의 그룹이 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중하게 이렇게 키우는 뭐 좀 인형처럼 보인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상으로 키우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추억의 게임 다마꼬치 데뷔 때부터 같이 예. 했는데 데뷔 전부터 같이 했는데 내가 키웠다 프린세스 메이커 예전에 있잖아요. 일종의 이건 프린스 메이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더 애착이 가고 애정이 가고 이게 그룹이 끝나도 여전히 내가 이들을 갖다가 지켜주고 기억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매출이나 수익이 커져가지고요. 영리하네요. 워너원도 그렇고 프로듀스 101 그 2에 나왔던 예. IOI를 그러니까 떨어졌든 그 IOI가 됐든 워너원이 됐든 그런 예. 거 상관없이 그냥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을 딴 데서 보면 약간 그 사람들은 나 모르는데 약간 저는 뭐라고 굉장히 해야 되지? 친숙하죠. 어디선가 봤고. 잘 됐으면 좋겠고 왜냐면 되게 그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심정이 약간 있어.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그 거리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저희 시점숏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카메라의 시점숏과는 다르게 그 개인의 시점숏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이렇게 연민이나 동일시하는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뮤직비디오를 볼 때 특히 이렇게 원어원 것처럼 아이돌 그룹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룹에 대해서 가진 애착,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잘 모르는데도 그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미가 아직 예. 데뷔는 안 했는데 제 예. 원픽은 소미였거든요. 소미가 데뷔를 했어. 근데 예. 얘가 데뷔해서 막 진짜 팬이면 막 걱정될 거 아니에요. 막 얼마나 떨릴까 솔로고. 그런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인기가 왜 청아가 같이 나와. 예. 그래도 청아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약간 이런 심정이잖아. 정말 내 새끼를
뭔가 유치원에 보낸 듯한 느낌. 근데 어, 우리 소미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청아 예. 거기 있대. 그러면 뭔가 어. 마음이 안정이 되는 어. 듯한 느낌. 저는 청아도 그 멤버인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았어요. 원래는 청아는 그렇게 두드러진 멤버는 아니었다면서요. 아니에요. 그래도 인기 많았어요. 인기 약간, 많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 어. 대기만성 느낌. 아, 대기만성 느낌이구나. 저는 그냥 아는 그 멤버가 뭐 세정 아니면 소미인데 소미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아버지는 저기 MBC 프로그램에 뭔가요? 그 군대 프로그램 나오시잖아요. 소미는 뭐 하고 있을까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그 프로그램 잠깐 이렇게 스치듯 보면서 소미는 잘하고 있나? 이미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 프로그램의 어떤 효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 아, 이해가 안 가. 제가 프로듀스 101 이거 101 할 때도 보긴 봤는데 제가 몰입을 하거나 이렇게 쭉 보지 않아서 본방할 때 보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다른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뭐 경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뭔가 누구 한 명을 집어서 막 응원하진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프로듀스 101은 이렇게 원픽을 정해가지고 소미 막 계속 응원해 이게 아니라 저는 얘가 이번엔 얘가 잘했고 약간 그런 객관적인. 그런 성격인가 봐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리를 그런- 띄우시는구나. 네, 그런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강하고 이 원어원 팬들이 지금 관계성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원래 개인 팬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다 같이 예.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너무 많잖아요. 맞아. 사실상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 갈등이 진짜지 그 관계성은 만들어진 거. 거. 만들어진 거. 내가 이렇게 좋아하기 가짜야.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이야. 것 같아요. 옛날에 너무 그런 그룹을 좋아해봐가지고 아. 아무 소용 없다는 걸 부질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돌을 못 좋아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렸을 때는 별로 그런 생각 없었는데 나이가 예. 드니까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멘탈이 쿠쿠다스처럼 깨지는 게 싫어. 뭔가 얘네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원어원만이 아니라 다른 맞아요. 많은 그룹들이 다 비즈니스 관계인데 이들을 너무 우리가 몰입하고 가족처럼 좋아하게 되면 그거를 자꾸 뗄래야 뗄 수 없이 당연히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건데 뭔가 내가 뭔가 얘네 왜 싸우고 왔지? 약간 이런 걸 포착하는 순간 약간 와장창창 뭔가 환상이 깨지는 듯한 느낌. 맞아요. 그러고 보면 이 친구들도 아마 좀 시간 지나면 연락 안 할 거예요. 얼른 끝나길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게 일회성이라서 오히려 서로 애틋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원어원이 이제 각자 이제 개별 활동으로 돌아가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팀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개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데 분명히 격차가 이제 나기 시작하겠죠. 어떤 멤버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어떤 멤버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고. 아까 저희도 그 얘기했던 프로듀스 101의 시즌 1에 있는 멤버들. 아까 얘기했던 그 몇 명의 인물들 제외하고는 저 잘 모르겠거든요. 다른 분들의 소식은 아세요? 뭔가 그룹이 잘 안 돼. 맞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 그래요? 그게 참, 뭐, 여기도 좀 비슷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보이그룹이라 하더라도, 좀 격차가 나고, 좀 차이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식 끊기고, 우리는 하나라고 외쳤던 그런 기억들도 이렇게 소멸해 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하면 좀 아쉽네요. 나중에 CJ에서 토토가처럼 아, 다시 막 이렇게 동생이처럼 진짜 그러겠다. 오늘 뭔가요? 애프터스쿨인가요? 방과후 학교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재미나겠다. 진짜 재밌겠다. 10년 후에. 아니면은 그 4편 다 제작하고 마지막 5편에서는 약간 그런 식의 컨셉으로 다 모아서 데뷔 못한 친구들이 예, 마지막으로 이제 잔인한가? 동창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는 거죠. 잔인한가? 그것도 좀 재미나는 컨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렇군요. 예, 다시 이제 원어 뮤직비디오로 좀 돌아가서요. 네.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봄바람이 지나가면이라는 후렴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미지나 뭐 사운드, 노래도 그렇고 가사도 이렇게 내용을 쭉 보고 있으면 봄바람에서 연상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들을 가지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봄바람이라는 게 설렘의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도 있고요. 어떤 사랑의 느낌도 있고 이 봄바람이라는 곡은
이 원어원이라는 그룹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슬픔의 감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다고 얘기해야 될까? 그런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마냥 이 봄바람이라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뭐 노래도 그렇고 어떤 안무도 그렇고 좀 슬프다는 느낌이 저는 좀 있더라고요. 이게 잘 가라는 이렇게 잘 살아 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 봄바람에서 어떤 그 느낌이나 감정 전체적으로 이 뮤직비디오의 느낌을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제이님은 어떠세요? 저는 마지막과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예. 이게 되게 팬송이기도 하고 봄바람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적이잖아요. 뭔가 네. 설레는 느낌, 봄이라는 글자가 예. 되게 설레는 느낌인데 또 봄바람이면 뭔가 끝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좀 이중적인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들한테도 원어원한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원어원으로 끝나고 활동 끝나고 다른 멤버들이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더 잘 돼가지고 더 대중적인 가수가 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이중적인 느낌을 풍기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다 잘 돼야지 그것이 행복이겠지만 약간 그런 이중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앨범으로서 되게 타이틀로서 되게 잘 선정한 듯한 느낌?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좀 더 대중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정말 이 봄바람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봄날은 간다처럼 들려요.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계속 자신들을 기억해달라고 팬들한테 이렇게 호소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게 팬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뮤직비디오 노래는 분명히 누구한테 말을 걸고 있을까라고 보면 멤버들 사이에서 말을 건다기보다는 이 화면 스크린 너머에 있는 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대중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좀 들고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우리 연예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봄바람이나 이런 느낌들에 대해서? 저는 그 봄바람이라는 소재를 이 뮤직비디오에서 되게 시각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처음에 지훈 씨가 뮤직비디오 초반에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때 원래는 다른 멤버들 민현군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그냥 물이고 뒤에는 그냥 하늘인 배경이었는데 지훈 씨가 등장을 할 때 갑자기 앙상한 나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시간 계절적인 배경이 겨울인가?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점점 이렇게 시간적인 경계나 공간적인 게 막 이렇게 무화가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꽃잎이 날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앙상한 나무는 그대로 있고 지훈군 말고도 다른 멤버들이 있을 때에도 그렇게 꽃잎이 날리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왜 갑자기 꽃이 만개에서 피는 건 안 보여주고 앙상한 나무에서 왜 갑자기 점핑을 해서 날리는 것만 보여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만개했던 시간이 지금 1년 반 동안 활동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오히려 그렇게 이미지로 시각화시키지 않고 그 전과 후를만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뮤직비디오는 물론 되게 시각적으로 되게 예쁘게 막 꾸며져 있긴 하지만 그 시간을 되게 공백처럼 만들어서 팬들이 뭔가를 써내려갈 수 있게 그런 공백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봄바람이란 키워드가 오히려 팬들을 위한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여백은 팬들이 써내려갈 때 그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어원을 뭐 좋아하건 아주 열성적으로 팬이었건 아니건 간에 분명히 이 원어원이라는 그룹이 좀 기억할 만한 그룹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좀 특별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왜냐하면 원어원의 그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짧게 활동하는 그룹을 두 편이나 했다는 건 분명히 원어원이라는 그룹이 가지는 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대중적인 어떤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했겠죠. 두 명의 두 팀, 두 뮤직비디오, 뭐 약속해요와 봄바람이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보면 연초기 때문에 이 봄바람이라는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그 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맨 처음 시도했던 뮤직비디오가 BTS의 봄날이었거든요. 저희는 참 봄이라는 집착 아니에요? 그러네. 봄 왜 이렇게 예, 봄이라는 계절이라는 그 단어 키워드랑 좀 잘 어울리는 또 시점에 이 뮤직비디오를 다루고 있어가지고요. 좀 묘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운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2019년도 기해년 황금 돼지띠를 맞이해서요.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워너원의 그 앨범 타이틀곡인 봄바람을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영상 해부학 이 100회를 맞이합니다. 100회라는 그 시간이 보면은 1년이 52주니까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또 프로그램을 개편할 또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모습을 찾아뵐지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또 손짓을 해주셔요. 저희가 또 거기에 반응해서 열심히 또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버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구독 버튼 눌러달라, 좋아요 해달라라고 하는 게 좀 강요 아닌 강요처럼 들릴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희도 호소합니다. 저희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